창밖으로는 마지막 저녁 햇살이 서서히 지고 잿빛 하늘에 희미한 빗줄기를 남겼다. 48살의 홀어머니 이현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겨우 23만 원, 약 200달러. 딸 다은이의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다. 3년 전 그녀가 의지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현미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다. 상실의 고통, 생활비의 부담,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빚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엄마, 괜찮아.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취업해서 돈부터 벌고 돈 모아서 대학 갈게. 20살 다은이가 걱정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현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다은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 현미는 시급고 0원짜리 마트 파트타임 알바가 있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나마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마트 동료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물어봤다. 하지만 모든 문은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힌 듯했다. 삶은 여전히 혹독하고 절망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현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친한 동료 순자 언니였다. 현미야, 요즘도 일 구하고 있어? 가정부 일인데 조건이 좀 특이해. 순자 언니가 전화 너머로 말했다. 특이하다고요, 언니? 현미는 호기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다. 인천에 사시는 최봉수라는 분인데 무역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야. 연세는 69살이시고 월급이 1,000만 원이야. 돈은 많으니까 월급으로 사기치진 않을 거야. 현미는 순간 숨이 막혔다. 1,000만 원이라니? 그녀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5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엄청난 금액, 그녀의 암울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순자 언니의 다음 말에 그녀의 흥분은 이내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평소에는 출퇴근하는 가정부로 살림하고 요리하는 건데 그분께서 월 새밤을 함께 보내달라고 하셔. 현미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언니?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봐 두려웠다. 아, 그분 말씀으로는 그냥 외로우시다고 하네. 부인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대. 현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내 딸 다은이의 얼굴, 곧 다가올 등록금 납부일. 끝없이 쌓여가는 청구서와 빚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것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삶은 너무 잔인했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딸 다은이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한번 만나볼게요. 현미는 여전히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유일한 기회였다. 딸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어쩌면 그녀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현미는 인천의 고급 주택가 앞에 서 있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는 가지런히 정돈된 나무들 사이로 이어졌다. 높이 솟은 대문 안쪽으로 보이는 2층 양옥집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넓고 화려한 우주에서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현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곧 모시게 될 69살의 최봉수 씨였다. 그녀는 부유한 고용주를 상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봉수는 훨씬 단정하고 정중한 인상이었다. 이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목소리는 깊고 힘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위엄과 함께 어딘가 모를 고독함이 느껴졌다. 이현미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봉수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현미는 고개를 숙였다. 웅장한 실내 장식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녀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풍겼다. 현미는 자신이 과연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봉수는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네고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저희 집 살림과 요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퇴근하는 가정부죠. 거기에 월 3밤을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추가됩니다. 월급은 1,000만 원이고요. 현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장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봉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설명 듣지 않으셨나요?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면서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드러냈다. 가끔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봉수의 눈에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홀로 많은 것을 겪어온 한 남자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도 가능합니다. 현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은이의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내일이었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삶은 그녀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날 밤 현미는 떨리는 다리로 봉수의 침실에 들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봉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해서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는 현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처음이신가요? 이런 일은 현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 밤은 현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봉수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다. 6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고 무엇보다 현미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다. 봉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현미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현미의 긴장을 서서히 녹여갔다. 현미는 몸을 떨었다. 낯선 남자의 체온, 낯선 숨결, 낯선 손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봉수의 배려 깊은 태도가 그녀를 조금씩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봉수가 중간중간 묻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현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폭력도 없이 오직 배려만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진해졌고 현미는 꽃잎처럼 활짝 피어났다. 나이 차이는 무의미해졌고 오직 두 영혼의 교감만이 남았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었다. 처음 본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죄책감과 안도감, 어색함과 따뜻함이 뒤섞인 채로 현미는 그 밤을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봉수는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현미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에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마치 아버지의 품처럼 든든하면서도 한 남자의 보호를 받는 듯한 벅찬 감정이 교차했다. 잠시 후 현미가 집에 가려고 준비하자 봉수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번 달 월급은 미리 드릴게요. 딸 등록금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현미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1,000만 원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봉수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마음을 울렸다. 그날부터 현미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봉수의 집에 출근했다. 평일에는 아침에 와서 청소와 요리를 하고 저녁에 퇴근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밤을 함께 보냈다. 처음에 봉수는 현미를 여전히 가정부로 대했다. 정중하지만 선을 그었고 필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현미가 공손하게 물었다.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정해진 날에는 봉수와 밤을 함께 보냈다. 처음 본 사람과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5번째 밤을 보낸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미 씨, 전 남편은 어땠나요? 현미의 밝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그녀의 과거의 고통이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남편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현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도박 중독이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까지 빼앗아가고 때리고 그냥 남편에게 저는 ATM 기계였죠. 현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오랜 시간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넌 고아 출신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는 매일 그 말을 반복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현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봉수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미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혹시 동정심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봉수는 현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현미 씨,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것도 드릴게요. 봉수가 월급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그가 만났던 다른 여자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을 텐데 현미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월급도 충분히 많이 주셨는데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받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안 돼요. 처음 약속된 금액도 충분히 많아요. 현미는 진심으로 거절했다. 봉수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 돈을 거절한 사람은 현미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봉수는 현미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 실수로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일부러 다시 가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00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봉수가 물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남의 돈이잖아요. 제 돈이 아니에요. 현미의 단순하고 정직한 대답을 들으며 봉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무역업으로 성공한 후 만난 여자들은 모두 그의 재산만 노렸는데 현미는 오히려 작고 여리고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했다. 하지만 봉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현미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현미 역시 봉수에게서 아버지 같은 든든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아로 자라며 그리워했던 보호자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이런 게 가족 같은 느낌인가? 현미는 봉수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날부터 현미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출근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와 봉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조용히 엮여가는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고용주와 가정부의 틀을 넘어섰다. 현미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 아니라 봉수의 건강을 살피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며 집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세심하게 정리했다. 봉수 역시 현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예전처럼 차가운 거리를 두지 않았고 때때로 업무와 상관없는 가벼운 안부를 묻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현미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봉수가 불쑥 말을 건넸다. 현미 씨, 점심 드셨어요? 평소 업무에 관한 질문만 하던 그와는 다른 따뜻한 물음이었다. 현미는 순간 놀랐다. 아, 바빠서 아직 못 먹었어요. 그녀가 답했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먹어요. 봉수는 현미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현미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나중에 따로 먹을게요. 사장님 먼저 드세요. 그녀는 황급히 거절했다. 왜요? 같이 먹는 게 좋죠. 봉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현미에게는 이런 사소한 배려조차 낯설었다. 화내지 않고 말로 대화하며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봉수가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현미의 마음속 깊이 밝힌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말들이었다. 밤에도 봉수는 항상 현미를 배려하고 위로해 주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다.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미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봉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현미 씨, 이 비에 어떻게 나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현미가 답했다.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게스트룸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봉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현미는 결국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새벽 2시쯤 현미는 복도에서 나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봉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서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감기 몸살인 것 같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현미는 급히 달려가 봉수를 부축했다.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봉수가 힘없이 대답했다. 현미는 봉수를 침대까지 부축해서 눕히고 해열제와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밤새 봉수 곁에서 지켜보며 간병했다.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중간중간 물을 먹여주며 정성껏 돌보았다. 현미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봉수는 현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현미가 감기로 몸살이 났을 때였다. 봉수를 간병하면서 감기가 옮은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아파도 참고 일했을 텐데 봉수가 먼저 알아챘다. 현미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봉수가 현미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더니 놀랐다. 이렇게 열이 높은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장 집에 가서 쉬세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일마저 하고 갈게요. 안 돼요. 지금 가세요. 제 감기가 옮은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요. 봉수는 자신 때문에 현미가 아프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현미를 집으로 보낸 후 봉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을 간병해주다가 아프게 된 현미가 계속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봉수는 직접 약국에 가서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왔다. 그리고 현미의 집까지 운전해서 가서 문 앞에 약과 함께 쪽지를 놓고 왔다. 제가 감기가 옮아서 정말 미안해요. 몸 잘 챙기시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현미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다.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며 직접 약까지 가져다 준 봉수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마음을 받아본 것 같았다. 이틀 후 현미가 회복되어 다시 출근했을 때 봉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사장님, 약까지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흘렀다. 현미 씨. 네.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씀해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봉수의 말에 현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걱정되니까요. 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밝혔다. 그날 밤은 정해진 날이어서 현미는 봉수의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한 후였기 때문이다. 현미 씨, 이리로 오세요. 봉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현미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에 앉았다. 현미 씨,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현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봉수가 현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현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래요. 사장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수는 현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현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긴 하지만 진심이에요. 현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봉수의 속삭임은 현미의 귓가에 따뜻한 노래로 남았다. 그의 말에 현미의 얼굴은 더욱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수줍게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 현미와 봉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웠던 거래 관계가 아닌 두 외로운 심장 사이에 깊은 연결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할 때마다 공간은 따뜻함과 이해로 가득 찼다. 한때 고독 속에 살았던 봉수는 이제 자주 미소를 지었다. 학대받았던 현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보호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현미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딸 다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현미는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너무 달라 보여요. 더 많이 웃고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다은이는 아직 엄마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에게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다. 다은이는 속으로 갑자기 풍족해진 가족의 삶, 엄마가 사주는 새 신발과 예쁜 옷들, 그리고 넉넉한 용돈이 모두 엄마가 돌보고 있는 그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평화는 깨졌다. 봉수의 두 아들 성진과 성우는 모두 5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예고 없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고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못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진이 예리한 눈빛으로 부엌에 서 있는 현미를 스쳐보며 물었다.
잘 지내고 있다. 봉수가 침착하게 답했다. 바로 그때 현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와 과일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왔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십니까? 성진이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가정부 이현미 씨다. 봉수가 답했다. 가정부 치곤 너무 젊고 예쁘신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성우도 현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형제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가정부 월급은 얼마나 주고 계세요? 1,000만 원이다. 봉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두 형제는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다. 월 1,000만 원이라고요? 가정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혹시 속고 계시는 건 아니죠? 성진과 성우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여자네요. 나이 많은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봉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현미 씨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돈을 노리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쉽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때 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혼인신고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법적 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확실히 지키시면 같이 살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성우도 으름장을 놓으며 강조했다. 재산 분할 문제가 있으니까요. 혼인신고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형제들의 반대는 격렬했고 현미는 부엌에서 몸을 움츠리며 작아져 있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그날 밤 봉수는 현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현미 씨.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현미는 예상외로 담담하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아들들 때문에 떳떳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미 씨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봉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현미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풍족한 것도 처음이에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보다 이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해요. 봉수는 현미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고아로 자라면서 그리워했던 든든한 보호자를 만났으니까요. 현미는 진심으로 만족했다. 법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봉수 역시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쁨을 다시 느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외로움이 해소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돌아왔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다니. 현미 씨 덕분에 요즘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하고도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봉수의 두 아들과의 긴장된 만남,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진솔한 대화 이후 현미와 봉수의 삶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공식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는 특별한 동거를 시작했다. 현미는 한 주 중 절반주 초사일을 봉수와 함께 보내며 그를 보살피고 집안일을 했다. 나머지 주말 3일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는 딸 다은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은 작은 관심,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득 찼다. 사장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매일 아침 현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미 씨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봉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고 그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은 그들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현미는 봉수의 건강을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챙겼다. 그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했다. 반대로 봉수 역시 현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종종 예쁜 원피스, 따뜻한 목도리, 현미가 좋아할 만한 책 같은 작은 선물들을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이 옷 어때요? 현미가 봉수가 선물한 새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나왔다. 봉수의 환한 미소는 그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정말 예뻐요. 마치 공주님 같아, 사장님. 공주님이라뇨?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요. 현미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이었고 마치 20살 소녀처럼 설레고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대학 기숙사에 사는 딸 다은이는 주말마다 집에 올 때마다 엄마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한때 수척하고 걱정과 피로에 지쳐 보이던 엄마는 이제 생기가 넘치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은이는 진심으로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니? 딸 현미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예전엔 항상 걱정 많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다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현미는 마음이 훈훈해졌다. 다은이도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지? 네, 그렇긴 한데요. 저는 엄마가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은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할아버지 뻘되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엄마를 보니 더 이상 반대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분이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사랑으로 대하시는 게 느껴져. 정말 좋은 분이야. 따뜻하고 든든하시지. 현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흘러넘쳤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다은이의 말에 현미는 사랑하는 딸을 꼭 끌어안아 주었다. 봉수 역시 현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놀랍고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되돌아왔고 혼자 하던 쓸쓸한 식사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현미 씨, 정말 고마워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봉수가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현미가 물었다. 현미 씨가 와준 덕분에 이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혼자 지낼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하고 외로웠거든요. 봉수는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딸도 돈 걱정 없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정말로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현미 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봉수는 현미의 손을 사랑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깊은 감정을 다시 느낄 줄 정말 몰랐어요. 현미 씨는 제게 소중한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바로 그때 봉수의 두 아들 성진과 성우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했다. 봉수가 즐겁게 웃고 눈빛에 생기가 넘치며 현미가 그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직접 보자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미 씨, 처음에 의심하고 반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성진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니에요. 가족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고 많이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우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성진이 현미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작은 마음입니다. 소고기라도 구워 드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데요. 현미가 망설였다.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 성진이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성우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부분만큼은 변함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현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희미한 상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행복감이 갑자기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진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현미는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환하게 웃으려 애썼다. 마음속으로는 나도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알고 있어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지 네, 물론이죠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현미의 마음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봉수와의 관계에서 찾은 따뜻함과 존중이 고맙고 소중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그녀가 얻은 행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 현실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성진과 성우의 말은 그저 현실의 일부일 뿐 봉수와 나누는 진실된 감정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기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손등으로 슬쩍 닦아내며 현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받아들임이 조용히 공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담담한 이해로 변해갔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삶이 선택한 또는 그녀가 선택한 행복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식적인 혼인관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현미와 봉수의 일상은 평온하고 의미 있는 작은 행복들로 가득했다.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는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 어떠세요? 어느 화창한 아침, 현미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죠. 같이 나가요. 봉수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했다. 현미 씨, 저기 예쁜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봉수가 작은 카페 앞을 지나며 제안했다. 좋아요, 사장님, 정말 좋아요. 현미는 기쁨에 차서 외쳤다. 아늑한 카페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 온 부부 같았다. 사장님은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현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 그때는 훨씬 바쁘고 정신없었죠. 무역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봉수는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사랑을 놓치고 살았나 봐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현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현미 씨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봉수의 진심 어린 말에 현미는 깊은 감동으로 미소 지었다. 현미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현미와 봉수는 서로에게 완벽하고도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현미는 봉수에게서 아버지 같은 든든함과 남편 같은 사랑을 동시에 느꼈고
봉수는 현미에게서 순수함과 진심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나이나 사회적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매일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냈다. 봉수는 현미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곤 했다. 예쁜 반지, 따뜻한 목도리, 현미가 좋아할 만한 책들까지. 현미는 그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사장님, 이런 걸 왜 자꾸 사주세요?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현미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봉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현미도 봉수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다. 봉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매일 새로운 반찬으로 상을 차렸다. 봉수는 그런 현미의 마음을 알기에 늘 맛있게 식사했다. 오늘 음식도 정말 맛있네요. 현미 씨 손맛이 최고예요. 과찬이세요, 사장님. 사장님이 잘 드셔주시니까 만드는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현미 씨,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봉수가 물었다. 사장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현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다. 그럼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나 공원을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 나이 차이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현미 씨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봉수가 말했다. 저야말로요. 사장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현미는 봉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고 봉수는 현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에요. 두 사람의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가득 채웠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나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은이는 어머니의 완전히 달라진 행복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현미와 봉수는 서로에게서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소중한 사이였다. 그들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미와 봉수는 자신들만의 행복한 세상에서 계속 살았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함께 보냈고 단순한 식사부터 햇살 아래 산책까지 모든 순간을 공유했다. 한때 그들을 괴롭혔던 고통과 외로움은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이해로 치유되었다. 현미는 봉수를 온 마음을 다해 돌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녀는 그의 식사, 잠, 그리고 약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마지막까지 고독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봉수는 이제 현미가 곁에 있어 그에게 따뜻함과 활력을 주었다. 그는 자주 현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그의 곁으로 보내준 운명에 조용히 감사했다. 현미 씨, 내 삶에 현미 씨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그는 종종 나직이 말했다. 현미 씨는 내게 새로운 삶,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을 주었어. 현미 또한 사랑과 존경으로 화답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반자나 연인을 넘어 어릴 적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찾았다. 세월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다. 봉수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기력이 약해졌다. 현미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했다. 봉수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현미는 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한없는 감사가 함께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때 봉수의 두 아들 성진과 성우, 그리고 현미의 딸 다은이가 모두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현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아왔다. 그들은 가족의 경계나 혈연 관계를 따지지 않고 봉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현미는 그 집에 계속 머물며 봉수와 함께 가꾸었던 보금자리를 돌보았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다은. 니는 자주 엄마를 찾아왔고 의붓오빠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봉수와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현미는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았다. 봉수가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봉수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다은이와 성진, 성우 사이의 사랑의 가교 역할을 했다. 한때 봉수의 고독이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현미와 다은이의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봉수의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 사랑과 이해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현미와 봉수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나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모든 형식과 법적인 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때로는 가장 깊은 연결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차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만의 새로운 하늘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고통을 달래며 충만한 삶을 선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미와 봉수는 그것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연결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일깨워줄 것이다.